반갑습니다. 2022 수능개념 정치화법 개념 교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9강 계약의 이해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19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지난 강에서 배웠던 거를 몇 개를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일부분은요. 선생님이 일단 필기해 주시는 거를 받아 적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이번 강에서 배웠던 내용, 배울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지난 강에서 조금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뭐였더라? 언제 활용될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번 강을 통해서 대부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번 강의 수업을 하면서 계속 지난 강에 있었던 내용들 물어보고 또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은 앞을 쳐다보면서 이 내용이 여기 있었지? 이게 이렇게 활용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 지난 18강에서요.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민법은 사법 중에 하나였죠? 자, 우리 민법의 규율하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랑 뭐가 있었어요? 재산관계랑 가족관계 있었죠. 자, 우리 그 재산관계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바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념 디딤 미리 보기인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거는 어떤 것일까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 행위일까요? 맞춰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신다면 정답은요. 55분 뒤에 공개됩니다. 정답은요. 선생님 이번 강 마무리할 때 알려줄 거예요. 근데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마도 이번 강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계약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19강 개념 디딤 미리 보기인데요.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이번 19강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은요. 출제 경향성, 출제 포인트, 미성년자의 계약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의 계약은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등장해요. 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로. 이거 조금 이따가 우리 한번 풀어볼 문제인데요. 갑은 일단 요렇게 나이 나와 있고 평소 이렇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했다. 법정 대리인 올 동의 없이 이렇게 했다. 1번이랑 2번이랑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을은 갑의 동의가 없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겁니다. 이번 19강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선생님이 지난 18강에서도 요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그때 왜 태아의 권리 능력 설명하면서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연습 이번 강에서도 쭉 이어서 한번 가볼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왜 법 파트 긴급 처방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하나 소개 영상 올린 거 봤어요? 거기서 오답률 탑5 안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9강에 들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강조할게요. 이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거는요. 1등급, 고득점, 우리가 원하는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대충 공부하잖아요. 대충 이렇게 쓱 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거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함정들, 개념의 빈틈에 여러분이 훅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말 개념을 공부하는 처음 단계잖아요. 처음 단계부터 꼼꼼하게 천천히 정리를 해두셔야지만 어떤 문제로 응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19강에서 무엇을 배운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계약은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다. 조금 꼼꼼하게 처음부터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여러분 교재 90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얘기 선생님이 개념 디딤에 정리하고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개념 디딤 미리 보기에서 보여줬던 사진들 있죠. 그 사진들 중에서 여러분 아마도 계약과 관련된 거는 1번입니다 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신기하게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착장 자체가 약간 이런 거 말고 약간 정장 입어야 될 것 같지? 그리고 뭔가 왠지 만년필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책상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어디에 사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악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만 계약이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물론 그것도 계약이에요. 그것도 계약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이 정치화법에서 계약을 공부했다. 계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어 라고 범위를 넓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했을 때 떠올리는 거 막 계약서에 사인합시다. 그럽시다. 막 이 계약 뭐 이렇게 해서 조건이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어른들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물론 계약이 될 수 있지만 계약이라는 거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 일단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서 계약이 뭔데? 라고 묻는다면 계약은 진짜 쉽게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마 계약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 계약을 오늘 했을걸? 아마 했을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한 2번 정도는 했었을 것 같아. 선생님 제가 계약을 했다고요? 저는 어디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합의 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도 했어. 여러분 학교 갈 때 혹은 뭐 다른 곳에 독서실 가거나 어디 갈 때 만약에 버스를 탄다면 그것도 계약이에요. 저 버스 탈게요. 버스 요금 냅니다. 삐빅 학생입니다. 탔어요. 그러면 그 버스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려줬죠. 그것도 이를테면은 계약의 일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찍을 때 언제 계약했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언제 계약했냐면은 강의하기 전에 밑에 커피숍 가서 커피 샀어. 이것도 계약이야. 커피 주세요. 네, 얼마입니다. 네, 돈 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네,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계약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결국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 사이에 발생하는 합의 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부터 연습을 할 때 사례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계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띠리디링 거기 햄버거 집이죠. 저희 이번에 뭐 졸업할 때 다 같이 우리 반 애들하고 먹으려고 하는데요. 햄버거 우리 반 애들이 26명이니까 26개를요. 2월 뭐 며칠까지 갖다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햄버거 가게에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 실제 이러지 않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2월 며칠까지 햄버거 26개 해당 교실로 갖다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합의 또는 약속.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뒤에서 뭐 배우겠지만 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요.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약에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법률적 효과가 계약에 따르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다시 계약이 성립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하게 성립이 되면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법률 효과는 바로 양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돼요. 선생님, 권리와 의무가요. 양 당사자에게 모두 생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선생님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햄버거를 주문한 사람한테도 의무가 생기나요? 네, 생겨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햄버거 26개 갖다 주세요 라고 한 요 고객은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개수의 햄버거를 받을 권리가 있죠. 의무도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그치? 해당되는 햄버거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번엔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저희 햄버거 가게 사장님. 햄버거 가게 사장님은 권리 있어요. 어떤 권리 있어요? 해당되는 햄버거 대금을 받을 권리 있어요. 근데 의무 있어요. 어떤 의무 있어요? 정해진 날짜에 햄버거 정해진 개수를 배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계약은 뭐다?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나타나는 합의 또는 약속이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 요건을 충족해서 성립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법률 효과가 바로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시험 문제 매우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약에 따른 의무를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의무 뭐라 그랬었죠? 이를테면 햄버거 가게 사장님의 의무.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개수의 햄버거를 배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배달을 안 했어.
그럼 막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일주일 뒤에 갖다 준대. 혹은 햄버거 26개 갖다 달라 그랬는데 2개 갖다 줬어. 햄버거 갖다 달라 그랬는데 햄버거를 갖다 주고 콜라만 갖다 줬어. 이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5글자로 줄일 거예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요거 약간 공식처럼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이랑 다음 20강에서는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공식 하나가 등장할 거야. 뭔가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20강 가면은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등장할 거예요. 요거 하나만 미리 기억을 합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계약보다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합의 또는 약속이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근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립 시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약은 언제 성립되는지요? 여러분은 아마도 계약이 언제 성립된다라고 대부분 얘기할 것 같냐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성립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얘기해 줄게요. 정답 먼저. 계약은요.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냐면요. 햄버거 26개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즉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 가능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약이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성립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성립 요건들 한번 정리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당사자예요. 당사자는요. 나 이거 이제 써봐야지. 당사자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조금 물어볼게. 행위 능력이 뭐야? 행위 능력 선생님이 이거 문장 그 자체로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행위 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의사 능력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양 당사자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선생님 지금 막 손가락에도 막 드글드글해 막 추가적으로 막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참고 좀 이따 옆으로 넘어가서 할게요. 지금 참는다라는 이유는 지난 강의 복습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부분 내가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성립요건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요건 두 번째는요. 계약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아무리 양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계약 내용이 막 사람의 장기를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이야. 막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이야. 이거는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효력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계약 내용은요.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반대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성립요건, 당사자, 계약 내용과 관련된 내용 한번 알아봤었고요. 마지막,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는 막 속임수, 협박, 강요에 의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18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또 연결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막 그거랑 연결시켜서 하고 싶은데
개념을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많이 참고 일단 요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리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한 번만 빠르게 눈으로 봐봐요. 계약, 합의 또는 약속, 법률 효과 발생,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발생할 수 있어. 계약은 언제 성립해?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성립하지 않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였죠.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 진짜 다 이거 갖고 의사 능력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 있어야 되고 계약 내용 실현 가능해야 되고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기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요. 요 내용 이제 선생님이 넘어가서 하나씩 풀어보면서 강의 앞에서 했던 거 18강이랑 연결시켜서 계속 이제 해볼게요. 18강에서 조금 이게 어떻게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좀 갈등할 듯 했던 친구들은요. 이번 19강을 통해서 한번 18강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재 90쪽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계약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 의미 먼저 살펴볼게요. 사람들 사이에 거래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뭐라고 했었죠? 합의 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계약의 범위를 뭔가 막 사람들이 계약서에 막 어른들이 막 사인하는 그런 것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죠. 뭐 부동산 매매와 같은 소유권 이전부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 쉽게 사용자는 그냥 사장님 생각하세요. 아직은 쉽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 계약도 계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약의 성립 및 효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그랬죠?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성립하는 건 아니었죠.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는 의사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계약의 효력이에요. 계약이 성립되면요. 물론 성립 요건도 다 갖추고 있어야겠지만 성립 요건을 다 충족해서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체결 당사자 간에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의무와 관련된 내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쉽게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본 상대방은요. 자, 이제부터는요. 조금만 더 우리 개념 디딤에서 봤던 내용보다 추가해 볼게요.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본 상대방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앞에서 말했던 사례에서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정해진 날짜에 햄버거를 안 갖다 줬어. 혹은 뭐 햄버거를 안 주고 콜라만 줬어. 정해진 날짜에 주기는 했는데. 아니면 햄버거가 상했어. 햄버거 상할 수도 있나? 햄버거한테 뭐 상했다 치자. 상한 거 갖다 줬어. 막 이런 상황들처럼 채무에 대한 내용을 계약의 의무에 따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손해를 당연히 상대방은 보겠죠. 우리 반 애들하고 햄버거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반 애들이 먹고 배 아팠어. 정해진 시간에 안 왔어. 손해를 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다시 한 번 더.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본 상대방은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번과 연결된 게 바로 선생님이 도식화시켜서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였어요. 시험 문제에 엄청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계약의 의무에 따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3번과 관련된 내용. 하지만 3번뿐만이 아니라 1번과 2번의 상황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거 정치화법 5종 교과서에 대부분 다 조금씩 적혀 있습니다. 이제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내지 않았던 것도 조금 건드려보자 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여기야 워낙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 되셨나요?